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 분석 성동구 쪽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포구 또 용산구도 해드렸으니까 우리 마용성 순서대로 가야죠. 성동구를 할 건데, 자, 성동구도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성동구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 가운데가 용산구고 왼쪽이 마포구입니다. 자, 마용성 하는데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 2, 3위를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남 3구죠. 물론 송파구와 용산구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 단순하게 강남 3구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4, 5, 6, 7, 8등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강남 3구 다음으로 위치하는 것들이 마용성, 광입니다. 자, 지금 강남 3구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가 1부터 3위까지 하고 있고 4위부터 7위가 마용성, 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8위가 어디냐면은 목동을 품고 있는 양천구입니다. 그 다음에 9위가 어디냐면 동작구예요. 예, 동작구가 마용성에 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지만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도시민, 여전히 도심으로서 위용을 지키고 있는 이 종로구 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등포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상위 클래스 중상위권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한강변만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금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고, 지하철 라인으로 따지게 되면은 2호선 라인 있죠? 2호선이 이렇게 순환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환선. 네, 여기 안쪽에 있는 거는 뭘 사도 좋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든 결국은 빛을 발하게 된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성동구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가 같이 친구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 4개 중에서의 그래도 순위를 매기자면 1위가 어딜까요? 용산이죠. 예,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4위는 어딜까요? 예, 조금 마용성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광진구가 좀 빠질 때가 있는데 아쉽게도 얘가 4위입니다. 이 4개 중에서는. 서울에서는 4위부터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2등 싸움에서 마포구일지 성동구일지 굉장히 헷갈리죠. 예, 마포구도 좋고 성동구도 좋아. 굉장히 헷갈리는데, 제가 한 5, 6년쯤 전에 세미나를 할 때 요거에 대한 내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2030, 지금은 2040까지 나왔지만 2030 서울 플랜에서 3핵을 잡았죠. 그게 기존 도심, 그 다음에 강남구,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요게 3핵을, 요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서울을 개발시키겠다는 플랜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개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 3핵 안에 들어가는 물건 사는 거 당연히 좋고요. 그 외에 용산구 가운데에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그거 말고 얘네 둘 사이에 있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마포구,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성동구, 얘와 얘 사이에 있는 동작구가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동작구는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크지 않았었고, 마포구와 성동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와 성동구 중에 어디가 더 높은 어떤 투자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좀 주셨고, 제가 당시에 냈던 정답은 성동구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트라이앵글 때문에 여기가 좋은 지역이 된 거잖아요. 입지적으로 이렇게 둘러게 되면 서울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마포구와 성동구의 공통된 건 뭐예요? 도심권과의 접근성. 도심하고의 접근성은 똑같은 상수죠. 얘도 가깝고 얘도 가깝고 똑같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성동구는 강남 접근성을 갖고 있고요. 마포구는 여의도, 영등포 접근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어떤 그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규모, 직장의 규모들 어디가 더 큽니까? 예, 강남이 훨씬 더 크죠. 단순히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고, 마포구는 여의도 접근성, 성동구는 강남 접근성이 되니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동구 쪽이 조금 더 마포구보다 높은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마포구가 성동구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마포구는 지금 평당 가격의 올 초 기준 했을 때 아파트 평균가가 제 기억으로 5,250만 원 정도 되고, 성동구 같은 거는 한 5,6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동구가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게 평균적으로 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포구의 아파트보다 성동구의 아파트가 무조건 더 좋냐, 이건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성동구도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성수동이라든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비싸죠. 그런데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마장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포구는 대체로 비슷한 금액이 형성돼 있어서, 예를 들면 얘가 80점짜리가 5개 정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성적이. 그럼 얘는 60점짜리도 있고 70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도 있고 한 100점짜리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균 내에서 얘가 좀 더 높은 거예요. 맞나? 58에 40, 400이고 얘는 290, 420. 그래서 얘가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는 것 뿐이지 여기 있는 아파트, 마포구 아파트가 성동구 어떤 아파트들보다는 더 좋은 것도 당연히 많습니다. 단지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0점짜리 아파트들은 뭘까요? 네, 아시겠지만 성수 뉴타운 완성돼서 나올 아파트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트리마즈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평균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을 마포구보다 높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포구는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성적이 좋은데 이렇게 아주 초고가 아파트는 많지 않죠. 성동구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2023년인데 2015년도쯤에 제가 이쪽에 아파트들 거래를 좀 해드렸는데 그때 제 기억은 금액이 한 6억에서 8억 정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 됐는데 하여튼 그 갭이 1억 미만이었습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와 지금 생각하게 되면은 장난 아니죠. 지금은 한 7, 8억 들어갈 테니까 당시에 7, 8천만 원짜리 물건도 있었으니까 거의 갭 차이가 10배가 나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때는 막 우리 2, 3년 전 막 붐 일었을 때처럼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1억 갭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좀 용기를 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거의 700%, 800% 수익률 내죠. 왜냐면 7, 8억씩은 올랐으니까. 그 당시에 마포구의 성동구는요,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특히 성동구는, 이거 동네인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좀 그 달동네 느낌이고, 그런데 굉장히 지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양쪽 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예요, 입지. 입지. 왜? 이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는 동네가 지저분해요가 안 사. 입지가 좋은데 동네가 지저분하고 왜 안 사요? 지저분하다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변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입지는 바꿀 수가 없지. 예를 들면 우리가 성동구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좀 안 좋은 동네지만 입지가 좋은 어떤 물건이 있고 예를 들어 이쪽에 동네가 있어요.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좀 멀리 떨어진 곳인데 엄청나게 인프라가 개발되고 좋아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서 보시게 되면 이걸 사고 싶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기 입지가 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끝이야. 최고가의 가격을 형성한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는 물가 상승의 연동한 정도의 수준밖에 안 오르겠죠.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근데 얘는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개선되면 얘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왜? 개선됐을 때 얘 인프라 똑같다 그러면 여기 입지가 좋아, 여기 입지가 좋아. 이거죠. 그런데 지저분하고 동네가 그래서 안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속도. 네,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속도 빨라. 굉장히 빨라. 속도 느려. 뭐 사야 돼요? 이거 삽니다. 여러분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속도가 느리다고 안 살 거예요? 사야죠. 왜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왜 그렇게 올라요? 속도가 느린데? 됐다 하면 대한민국 최고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지 중심의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인프라 형성 내지는 속도 이런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가치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성동구 쪽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이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설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길어서 안 보겠죠? 근데 지금 기존의 지역 분석한 것들 영상을 이렇게 좀 몇 군 보게 되면은 한 구를 거의 한 10분, 15분 만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진짜 겉핥기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그냥 호재가 뭐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고요. 이 정도밖에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도움 그렇게 크게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영상에서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그동안 이제 이 업을 해오면서 생겼던 뭐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최대한 제공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영상을 2시간짜리 만들 수 없으니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고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뭐 금호동, 옥수동, 뭐 행당동 일대 또 하나는 왕십역이라는 마장동 일대 또 한 번은 이 성수 뉴타운과 성수동 일대 뭐 이렇게 아마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요 라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한남 하이츠 아파트가 있고요. 옥수 하이츠 아파트가 있고 뭐 극동 아파트 있고 이렇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한남 더힐 유엔빌리지 저번 용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미쳤죠. 가격 미친 동네고 얘네들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파트가 새 걸로 바뀌게 되면은 가격이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이다. 물론 용산구와 성동구는 당연히 뭐
별도의 그 행정구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아파트 바로 주변에 높은 어떤 가격이 높은 친구를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산구 바로 용산구 중에서도 굉장히 초고가 어떤 주택이 즐비한 곳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옥수역이 지금 경의중앙선역하고 3호선하고 이제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은 그렇게 뭐 많이 이용하는 역은 아니집니다만 3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게 되면 압구정동 강남 라인, 뭐 이게 강남역을 관통하는 라인은 아닌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교대역 라인으로 내려가니까 여기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밀집돼 있죠. 그런 강남의 접근성은 대단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아무래도 회사가 많은데 다 비싸잖아요. 다 비싸니까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죠? 왜? 여기서 옆으로 가자니 이 동네가 직장은 여기 있는데 비싸. 옆으로 가자니 서초야. 오른쪽 가자니 송파야. 올라가는 게 좋죠. 금액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수요들도 많다 보니까 수요가 좀 탄탄하게 받쳐주게 되면서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이 바로 이쪽 옥수동, 금호동, 응봉동까지 이런 행당동 이런 라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남하이츠. 자, 일단 한남하이츠 아파트는 용적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용적률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 한남하이츠 아파트는 143%의 매우 좋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재건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써있다시피 한남 자이더 리버라고 되어 있죠. 예, GS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고요. 지금 이제 관철을 아직 받진 않았고 관처가 한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주 철거 착공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겠죠.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한남하이츠 아파트 우리가 국민평형 30평대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33평이 20억 9,500, 21억. 그러니까 지난달 한 2달 정도 전에 팔린 금액이 21억 원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비싼 아파트 아직 완공된 것도 아닌데 왜 비싸냐? 왜냐면 사실상 관처만 남았기 때문에 리스크는 다 해칭한 거죠. 중간에 뭐 멈추거나 내지는 뭐가 변경될 여지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남은 것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완공되면 얼마 정도 될까? 제가 볼 때는 33평 아파트가 좀 높게 보게 되면 30억도 가능할 것 같고요. 25억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부 세대가 한강 조망이 되고 역세권 이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의 바로 옆에 있고 21억이면은 뭐 상당 부분 쫓아왔긴 했습니다만 용적률이 143%, 지분이 크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을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530세대인데 완공되면 800여 세대 이상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쪽이 좀 언덕이 좀 있죠. 보시게 되면은 주변에 여기 뭐 매봉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덕 지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단지가 뭐 6동, 7동 내려가는 라인으로 훅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조망은 좀 돼요. 이쪽에서는 조망이 좀 가능하고 나중에 옥수하이츠 아파트가 되면서 약간 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언덕, 높다라는 것은 조망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옥수하이츠는 어떤가? 일단 금액부터 보게 되면 한남하이츠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32평 18억 5천. 아까는 이게 21억 9,500이었죠. 22억. 그러면은 지금 한 3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보세요. 한남하이츠보다 세대수도 크고요. 역도 더 가깝고 한강변에 더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런데 두 가지. 하나, 속도는 한남하이츠보다 많이 느리죠. 네,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용적률이 높지가 않죠. 용적률이 얘는 212%. 근데 이제 이 두 단지 정도가 좋고요. 그 외에는 한번 용적률을 보세요. 259%, 304%, 241%, 250%, 290, 290, 260, 299, 247 없죠? 293. 그러니까 재건축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요거 외에는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나마 후보군을 보는 게 옥수 현대 정도 200%니까 요게 조금 이제 진행될 만하고 단지도 좀 큰 편이니까 역세권이고 요게 괜찮고 뒤쪽에 옥수 극동 아파트가 219%인데 사실은 220도 재건축하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역세권이 아닌 219% 용적률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얘는 재건축에 있어서는 좀 지금 현재처럼 재초안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버리면 리모델링이 나을지 아마 재건축이 나을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지만 리모로 갈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건 얼마일까요? 옥수 현대 같은 아파트는 30평 기준 14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 극동 아파트는 30평 기준 했을 때 얘는 12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옥수동 삼성 아파트 얘도 사실은 용적률이 263%니까 재건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있는데 가격은 만만치 않죠. 선두평이 지금 15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 그거는 이제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사실상 초품화 중품화 정도가 되겠죠.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지가 너무 좋다. 그리고 주변 일대가 다 아파트가 되면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역시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 보시면 새 아파트는 33평이 18억 5천, 18억 5천이 되는 거고. 그럼 이쪽에 있는 옥수 파클스는 지금 금액이 얼마인가 보시게 되면 33평이 17억 5천인데 17억 5천. 이건 뭐 층이랑 향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는 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18억 내외로 동네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금호 두산 아파트 요런 것들도 입지는 오래됐죠. 30년차 되니까. 용적률상으로는 여기도 만만치 않죠. 재건축을 진행하기엔 33평 아파트는 한 11억 정도, 10억 8천 정도 기준이 된다. 얘네들이 지금 당연히 전 고점은 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격은 최고가는 얼마였느냐? 최고가는 20억 2천이었네, 그죠? 최근에 18억이면은 딱 10%니까 90%까지 올라왔죠. 강남 같은 경우는 전 고점까지 거의 100%, 한 105%까지 간 것도 있고, 용산은 그것보다 훨씬 넘은 것들도 몇몇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지금 최고가 대비 한 80% 정도 선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여기 정도, 뭐 성동구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80이 아니라 거의 90%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호역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빌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빌라들이 많은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성동구는 재개발의 어떤 산 증인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을 했던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설명드렸었던 대다수 2000년, 10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다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통해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금호역 주변으로 보게 되면 금호역 주변으로 인해서 재개발 금호 21구역, 뭐 금호 23, 그 다음에 16구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건 신통이었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된 것도 있고 주민 설명에 시작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왜냐하면은 확실히 주변 일대가 이 아파트로 이제 재개발로 개발된 게 많다 보니까 우리 동네 보니까 저기도 개발됐네, 저기도 아파트도 지어졌네,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도 하고 싶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속도가 날지 않을까, 성동구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어떤 경험상 나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여기는 아파트나 빌라나 어떤 거 사서라도 좋을 것 같다. 동네는 아직도 여기 보시면 금남시장이라고 있고 이 일대가 다 시장이고 지저분한 느낌은 아직은 없지는 않죠. 좀 복잡스럽고 뭐 이런 느낌은 나긴 하지만 점점점 개편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전만 갈 때는 야,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 했지만 지금 가격이 다 20억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동네가 아직 지저분하더라도 나중에 빛을 분명히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 오른쪽 편은 못 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행당동 쪽과 마장동 쪽, 왕십리 쪽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